네, 페드워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시장의 기대 심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연준이 50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80%대 중후반으로 일주일 전 60%대 초반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75bp 인상 가능성은 10%대 중반으로 일주일 전 40% 부근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일 확률은 50%를 육박했는데요. 일주일 전 30%대 초반에서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기준금리가 5.0에서 5.25%일 확률은 30%대 근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40%대 중후반 수준에서 크게 감소했네요. 자, 이렇게 시장의 기대 심리가 크게 바뀐 것은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 때문인데요. 오늘은 CPI 내용과 그에 대한 숨겨진 분석 내용, 그리고 주식시장의 시사하는 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가 10월 CPI를 발표했죠. 전년 동월 대비 7.7% 올랐는데요. 지난 9월 기록한 8.2%에서 7%대로 떨어진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7%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자, 10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3%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기록한 약 40년 만의 최고치인 6.6%에서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전월 기록한 0.6%,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 0.5% 상승을 모두 밑돌았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의 쿨다운이 이번에는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연준이 후속 작업을 하기에 더 수월해졌다라고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는데요. 더불어서 연준이 제시한 내년 최종 금리가 더불어서 연준의 내년 최종 금리가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열어두게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커지고 이에 따라 증시가 상승하고 금리는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 지난 8월에 발표된 7월 근원 CPI도 0.3%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근원 CPI가 재차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그 같은 주식시장의 호조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몇 가지 징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근원 상품 가격이 전월 대비 0.4% 떨어져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고 승용차 그리고 트럭 가격이 2.4%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가구와 의류 등 다른 상품 가격도 하락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공급망 혼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소매업체의 재고가 높게 쌓이면서 인플레이션의 역학구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6% 내렸는데 이것은 2021년 6월 이후 처음 나온 하락세였고요. 메디케어 서비스 가격이 지속해서 물가를 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자가 주거비와 임대료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임대료가 앞으로는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노동부가 발표하는 임대료 측정 수치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현재 지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요.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의 변동은 시차를 두고 지표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우와 코어로직 등의 현재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임대료의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자, 하루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서 겨울이 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10월 CPI 지표를 보면 겨울용 부츠를 꺼내들기에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총평을 했네요. 이번 물가 지표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MC 위원들 중에 중도 성향의 위원들의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높은 수준의 금리가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리 로건 델런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도 성향의 인물인데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7.7%까지 완화되면서 안도감이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FMC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총 수요가 공급을 계속 넘으면서 반복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울러 경제가 충분히 냉각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셈이죠. 자, 노동시장은 여전히 매우 긴축적이며 임금은 2%를 훨씬 웃돌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FMC가 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제를 뒷받침할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하다면 필요 이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가능하다면 필요 이상으로 높은 금리에 따라올 부작용, 그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강경 매파 인사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도 보고 가겠습니다. CPI 지표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기준금리가 4.5에서 4.75%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준금리 4.5에서 4.75%는 연준 위원들이 지난 9월 제시한 점도표 최종금리의 중간값인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오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데일리 총재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CPI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다라면서도 한 달간의 자료는 승리를 만들지 못한다. 7.7%의 상승률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제한적인 안도감을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도 성향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발언 보고 가겠습니다. 향후 몇 달 동안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온 누적된 긴축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50bp 금리 인상도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전문지 마켓워치는 이번에 나타난 폭발적인 증시 랠리가 아직은 약세장이라는 증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CPI가 나온 당일 나스닥 지수는 7% 넘게 폭등을 했죠. 나스닥 지수가 생성된 지 1971년 이후로 나스닥 지수가 하루 6% 이상 급등한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총 26차례가 있었는데 20차례가 약세장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총 77%가 약세장에서 나타난 건데요. 이렇게 하루 동안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는 약세장세에서 보일 확률이 강세장세에서 나타낼 확률보다 약 3배가 높은 셈입니다. 자, 마켓워치는 약세장에서 랠리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통상 약세장은 투자자들이 절망에 빠져 주식을 포기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약세장세가 끝나기 전까지 궁지에 몰린 투자자는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열심히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하나의 지표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고점을 찍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아직 주식시장이 강세 장세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했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다라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